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행 벡터 그리고 컬럼 벡터 열 벡터. 그러니까 이게 열 벡터예요. by 더하기 cw 더하기 ax 더하기 bz 이런 거 쓸모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각각의 벡터에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성분을 찾으라는 거죠. by는 두 번째니까 0이고요. cw x, y, c, w. 그러니까 c의 마지막 원소죠. 마지막 성분이죠. 6. ax 첫 번째 마이너스 3 더하기 bz는 5. 이거 더하면은 8인가요? 11 빼기 3이니까 8. 다음에 나오는 양들이 스칼라인지 벡터인지 구분해라. 그리고 벡터 양인 경우 크기랑 방향을 지정해라. 너 몸무게 얼마나가? 하면은 요거는 스칼라죠? 몸무게라는 게 방향이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너는 동쪽으로 60kg이야. 너는 북서쪽으로 75kg이야. 그런 게 안 되니까 스칼라죠. 첫 번째는. 두 번째, 여기서 how fast라고 물어봤으니까 얼마나 빠르게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속도라기보다 속력의 개념인 것 같은데, 그럼 요거도 스칼라 값일 것 같고요. 세 번째, 여기서 북쪽으로 두 블럭 가라. 요거는 일단 두 블럭이라는 게 이제 매그니튜드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서 북쪽으로 가라는 게 방향이죠.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벡터 양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로 이제 로스앤젤레스 LA에서 뉴욕으로 시속 600마일로 항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도는 3,300피트. 요거는 뭐 벡터라고 보는데, 뭐 이걸 또 벡터라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좀 달라지긴 하겠죠. 만약에 그래서 미국 대륙이 있고 LA에서 뉴욕으로 이렇게 간다. 시속 600마일이라는 게 크기가 될 거고, 이 방향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음 벡터들의 벡터 값을 찾으라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벡터라는 게 변이를 정의했죠. A 벡터를 보면은 일단 X축 방향의 변이가 없죠. 그리고 Y축 방향으로 하나, 두 칸 가니까요. A 같은 경우는 0,2로 쓸 수가 있어요. X축 방향의 변이 0, Y축 방향의 변이 2가 되고요. C는 여기 보면은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요. 요게 한 칸이니까 요거는 반 칸이죠. 그래서 C는 X축 방향의 변이가 0.5 그리고 Y축 방향의 변이가 2예요. 이제 다음의 내용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봐라. 그리고 거짓이면 왜 그런지 말해라. 벡터의 크기는 그림상에서 벡터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정확한 위치에 그리는 것만 중요하다. 요거는 거짓이에요. 왜냐? 벡터는 크기랑 방향을 가진 내용이죠. 그래서 크기가 중요하고, 그리고 벡터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뭐냐면 벡터의 위치예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림상에서 벡터의 크기는 중요하고 올바른 위치에 그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더 맞는 말이고요. 첫 번째는 거짓. 두 번째는 어떤 하나의 벡터에 의해서 표현되는 변이는 각 축을 따라서 배열된 변이들의 이제 순서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요게 그림이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기 있다. 요거예요. 벡터라는 게 원점에서 이 점까지 변이를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사실 X축의 변이, Y축의 변이, Z축의 변이 이렇게 세 개를 연속으로 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정답이고요. 세 번째, 항상 순서대로 나타낸다. 그렇지 않아요. Y축 따라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X축 따라서 가고, 그 다음에 Y축 따라서 가도 결국 똑같은 이제 벡터 변이가 되기 때문에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예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벡터 x, y는 원점으로부터 점 x, y까지의 변이를 나타낸다. 이것도 문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벡터 x, y gives the displacement from the point, 점에서 원점으로 가는 변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문제 4번 요거는 거짓이 되겠네요. false가 되는 거고, 요번에는 3000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각각의 성분을 제곱을 하고 더한 다음에 루트를 루트형이 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72에다가 4분의 1을 더하니 72.25예요. 루트 72.25로 남겨둡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제는 이제 normalize라고 되어 있는데 벡터 크기를 1로 단위 벡터로 만들라는 거죠. 뭐 단위 벡터 정의를 생각해보면은 벡터 v
나누기 벡터 V의 크기예요. 요거를 곱한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요게 벡터면은 벡터 A의 크기는 벡터 V의 크기는 요거 13이죠. 1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루트 씌운 거 요거 13이에요. V 햇은 13분의 1 곱하기 12 5 13분의 12 13분의 5라고 이렇게 하고요. 7번 뭐 벡터 이제 뭐 연산을 하라는 거네요. 이번에는 일단 덧셈 뺄셈인데 이거를 다 하면은 너무 지겨우니까 하나만 할게요. 7번에 5번 요거는 일단 안에다가 다 넣어주고 3A, 3B, 3C 빼기 8, 40, 마이너스 26 3A 빼기 8, 3B 빼기 40, 3C 더하기 26이고요. 7번 이렇게 잔뜩 있는데 간단한 덧셈 뺄셈 문제니까 그냥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점이 있어요. 두 점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3차원이 제일 실용적이니까 3차원 세 번째 해볼게요. 두 점이 있어요. 한 점이 이렇게 있고 한 점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벡터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D라는 벡터는 3, 17 빼기 8, 마이너스 7, 4 그래서 이 벡터를 구한 다음에 여기 크기를 구하면은 두 점 사이에 거리가 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거 빼기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 빼기 요거의 제곱 더하기 7 빼기 4의 제곱 네, 루트 쉬운 거 요거를 계산해보면 323 루트 323이네요. 벡터의 내적에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 9번에 3번 해보면은 여기는 벡터고 여기는 벡터인데 여기 벡터가 없어요. 여기는 잘 생각을 해보면은 벡터와 벡터의 내적은 스칼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숫자 하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숫자랑 이 숫자를 더해주면은 되는 거예요. 각각의 성분 이제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하고 Z 성분끼리 곱하고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 곱하기 4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3 더하기 3 곱하기 9가 되겠죠. 그래서 벡터하고 벡터였지만 결국 우리가 갖는 거는 스칼라 양이고요. 10 더하기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3 더하기 27이네요. 37 빼기 33이니까 답은 4일 것 같네요. 9-4번도 해보면 좀 어려워 보이니까 이제 분배 법칙을 써서 요거 내적하고 요거 내적하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를 더한 다음에 이렇게 내적을 해도 되고요. 저는 더한 다음에 내적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다 곱하기도 하고요. 마이너스 6, 0, 12 그리고 이거 덧셈 한 거는 8, 7 그리고 8.5 마이너스 6 곱하기 8 X 성분끼리 곱하고 그 다음에 Y 성분끼리 곱할 거예요. 0 곱하기 7 더하기 마지막으로 12 곱하기 8.5 54 그 다음에 10번 문제 두 개의 벡터가 있어요. V라는 벡터가 있고 n-라는 단위 벡터가 있고요. 벡터 V를 n-라는 벡터의 수직한 벡터 그리고 평행한 벡터 둘로 나누라는 거예요. 이제 원점이 있고 원점에서 n이라는 벡터가 있어요.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제 x, y 평면 위에 있는 벡터고 요걸 이렇게 놓을게요. 벡터 위치에 상관없죠? 여기 써도 되고 근데 저는 여기다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 V를 이 n이라는 단위 벡터의 평행한 벡터 요거를 V 평행 이렇게 쓸 거고요. V 수직인 벡터 V는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가 되는 거고요. 벡터의 기하학적 의미 따져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이제 요거를 벡터 V인데 요거 어떻게 구해? 요거 어떻게 구해? 요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먼저 할 수 있는 게 내적이에요. 그리고 내적이라는 게 우리가 투영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은 그 말은 이 벡터 V를 n벡터가 있는 이 선으로 이렇게 투영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각각의 성분을 곱해서 더하면 되죠. 2분의 루트 2 곱하기 4 요거 한 거예요. 2분의 7 루트 2인가요? 요거는 이제 내적의 스칼라 값이에요. 스칼라 값인데 우리가 요거를 정의를 하려면은 이 벡터의 크기는 7분의 2 루트 2가 되고 그리고 이 벡터는 이 벡터랑 평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 n-라는 벡터를 이 크기만큼 늘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평행이라는 벡터 2분의 7 루트 2 n이라는 식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요거를 그냥 가져와서 곱해도 되고요. 2분의 7이죠. 2분의 7 0이 돼요. 일단 요거를 구했고요. 이거를 구하려면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요 관계식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벡터 V는 V 평행한 거랑 V 수직한 거랑 두 벡터의 합이니까요.
그래서 v 수직은 원래 벡터 v 빼기 v 평행 0.5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11번 할 차례네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증명을 하라. 코사인 법칙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c라는 벡터는 a 빼기 b라고 정의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c를 요거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렇게 되고, c의 제곱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내적을 하는 거예요. a-b를 내적을 하고, c의 제곱인데 요거는 그냥 c의 제곱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a 내적 a 빼기 a 내적 b 빼기 b 내적 a 더하기 b 내적 b예요. 요거는 벡터 a의 크기의 제곱, 그리고 b의 제곱이죠. 이거는 이게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2a b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벡터 a의 크기는 a의 제곱, 그래서 최종적으로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내적이라는 게 a의 크기, b의 크기, 그리고 이제 사이 각도의 코사인 값, 이렇게 해서 이게 증명이 됐고요. 뭐 다른 식으로 해도 다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심이 이제 자기 자신을 내적을 하면은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내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배 법칙을 써서 이렇게 풀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2번은 이걸 뭘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해야 되는 게 a.b라는 게 ax bx 더하기 ay by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볼까요? 요 x축에서 b까지의 각도를 베타라고 하고 a까지의 각도를 알파라고 하면은 둘 사이의 각도는 일단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요. 우리가 요거를 단위 벡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bx는 코사인 베타, by는 사인 베타, ax는 코사인 알파, ay는 사인 알파가 되고요. 두 벡터 사이의 각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코사인을 취하면은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죠. 코사인 이제 덧셈 뺄셈 공식에 의해서 이거는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베타 사인 알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다 찾았어요. 이거는 bx ax 더하기 by ay. 자, 베타를 먼저 써서 그런데 이제 이거는 ax bx 더하기 ay by가 되고, 우리가 또 벡터의 내적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게 단위 벡터를 다루고 있어요. a와 b의 내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a, b 내적은 이렇게 ax, bx 더하기 ay, by로 쓸 수가 있다. 요 이제 벡터의 벡터곱 크로스 프로덕트인데 요거에 a 크로스 b랑 b 크로스 a를 구하래요. 그럼 일단 a 크로스 b를 구하고, 그리고 b 크로스 a는 부호만 반대니까요. 자, 요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공식을 따라서 그대로 써도 되고, 일단 i는 10 빼기 4, 40 빼기 마이너스 49니까 플러스 49겠네요. 더하기 j의 7, 8에 56 빼기 12 더하기 k는 마이너스 21 빼기 80. 숫자가 왜 이래다. 요거를 벡터로 쓰면은 89, 44, 마이너스 101이겠네요. b 크로스 a는 요게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89, 마이너스 44, 101. 요거를 이제 아까는 그냥 받아들였는데 요거를 증명을 하라는 거네요. ax는 코사인 알파, ay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by는 사인 베타. 여기다가 일단 크기 벡터의 크기를 곱하고 a b a 크로스, 그래서 요거는 ab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빼기 ab bx가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가 되고요. 이거는 ab 곱하기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니까 ab 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예요. 그리고 이게 ab 사인 세타, 이게 이제 벡터의 크기니까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은 방법으로 했어요. 또 그리고 벡터의 다 프로덕트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봤는데 안 되고, 그냥 사인 코사인으로 정의를 해서 사인 덧셈 법칙,
덧셈 법칙, 뺄셈 법칙인가? 이거 이용해가지고 요게 베타고 요게 알파면은 끼인 각도가 세타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보러 가도 일단 서울로만 가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요 벡터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구해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첫 번째 놈은 7이 될 거고 두 번째는 5, 세 번째는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7 더하기 64, 91인가? 그거에 이제 세제곱근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절대값 중에 가장 큰 거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16번 어떤 남자가 비행기에 탑승을 했어요. 그리고 기내 수화물은 2피트보다 길면 안 되고 2피트보다 넓으면 안 되고 그리고 2피트보다 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이 남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검을 갖고 있어요. 왜? 아니 왜 검? 뭐 게임이라고 검을 주는 거야? 아주 중요한 뭐 리니지에서 뭐 집행검 뭐 그런 거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건가? 길이가 3피트고 3피트짜리 검을 들고 가야 되나 봐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피타고라스 정리죠? 아니면 이제 벡터의 크기랑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문제 재밌긴 하네. 어떤 수화물의 크기가 제한이 이렇게 돼 있어요. 2피트짜리 정유면체죠? 근데 이제 뭐 어떤 상자 안에 검을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가져갈 수 있겠죠? 제가 그림이 뭐 허접해서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이 검이 이 대각선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벡터 단어니까 벡터를 생각을 해서 벡터를 써보면은 원점에서 이 상자 끝점까지 2,2,2죠. 그리고 이제 벡터의 크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제곱을 다 하고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은 요거는 루트 12가 돼서 2 루트 3이겠죠? 2 루트 3이라는 게 루트 3이 1.7 정도 되니까 3.4피트 정도 되겠죠? 3피트짜리 아주 소중한 검을 들고 비행기에 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 진짜 어이가 없네. 8번 2.27에서 사용된 좌표계가 요거는 왼손 좌표계일 거예요. 아까 봐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요거 AB 이거를 왼손을 쓰면 이게 엄지 방향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요거는 왼손 좌표계고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게임에 관련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NPC가 있는데 어떤 위치 P에 서 있고요. V라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위치 이렇게 P에 이렇게 서 있고 V라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나 봐요. 어떤 점 X가 있어서 이 위치가 이 NPC의 뒤에 해당하는지 앞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보라는 거네요. 게임에서 NPC의 앞, 뒤를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몬스터나 NPC의 시야 안에 감지되는지 여부를 그렇구나.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여기 NPC가 되는데 이제 몬스터 같은 경우에 인식을 할 때 공격을 하고 그런 몬스터들이 있잖아요. 뭐 뒤에 있으면 이제 공격을 안 하고, 뭐 시야에 들어오면 공격을 한다거나. 그리고 뭐 이게 굳이 앞, 뒤 따질 필요 없이 이 시야 각도 안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이런 것도 내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내적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NPC가 여기 있고 NPC가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뭐 플레이어라든지 어떤 위치가 여기 있어요.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벡터를 정해서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내적하면 되겠죠? 이제 우리가 이 벡터가 P에서 X로 가는 벡터니까 X 빼기 P가 될 거고요. 우리가 이제 NPC가 바라보는 V라는 벡터, 이걸 내적을 하면 되겠죠? 일단 요 7번 해볼까요? X의 위치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5예요. X 빼기 P를 하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5죠? V를 다 프로덕트 하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5, 5,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5 더하기 15라고?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X라는 위치는 딱 경계에 있겠네요. 이게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딱 수직하게 있는 이게 코사인 세타잖아요. 코사인 세타가 0이라는 건 세타가 90도라는 얘기. 혹은 270도. 뭐 한 이쯤 있겠네요. 이쯤인데 바라보는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딱 요 경계에 이렇게 서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X 뭐 다른 위치에 해서 내적이 양수면은 이 시향 V라는 벡터랑 같은 방향이 내적이 음수면은 이쪽 이 안에 있는 거겠죠. 20번에서 이제 확장을 해서 이제 NPC가 좀 좁은 시야각을 가지고 있어요. 시야각이 파이고 이제 오른쪽으로 파이분의 2만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NPC가 이쪽을 바라보는데 어떤 정해진 각도만큼만 볼 수 있어요. 여기가 파이가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X인데 X 빼기 P에다가 V를 내적을 하고 X 빼기 P 더하기 V 코사인
세타인데 이제 이 세타가 세타라는 게 0도보다 크고 파이분의 2보다 작아야겠죠? 세타라는 거는 아크 코사인의 역함수 요 내적 나누기 벡터의 크기. 그래서 이 각도가 이 세타라는 각도가 이거보다 작아야겠죠? 만약에 몬스터고 이게 몬스터고 플레이어가 여기 안에 딱 들어가면은 몬스터가 인식을 해가지고 이제 미친듯이 달려오겠죠? 공격을 하려고. 그리고 만약에 뒤쪽에 숨어있다 발견을 못해서 공격을 받지 않고 뒤에서 급습을 한다거나 그런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해를 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는 문제 같아요. 22번 ABC라는 세 개의 벡터가 있고 이게 NPC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경로인가 보네요. 처음에 NPC가 이렇게 있었으면 NPC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 요 각각의 이제 경위지에서 이렇게 회전한다든지 이렇게 회전한다든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참고로 왼손잡표기고 만약에 A 크로스 B, B 크로스 C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죠.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지 이게 이게 결국 이것도 벡터잖아요. 이걸 C라고 했을 때 CX CY, CZ라고 하면은 그래서 왼손 잡표기일 때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돈다. CZ 값이 양수가 될 거예요. 만약에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럼 CZ 값이 음수가 될 거고요. 이게 XZ 플레인이었단 말이에요. XZ 플레인이면은 Y 값을 테스트를 해가지고 Y 값의 부호를 봐야 돼요. 아마 Y 값의 부호를 이제 이게 양수면은 시계 방향, 음수면은 반시계 방향 도는 그런 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챕터 2가 끝났고 이제 챕터 3 Multiple Coordinate Spaces로 갈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리고 이게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행렬로 넘어가고 그래서 뭐